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화천대유 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인데 지난 밤새도 화천대유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되어 가지고 국민이 아주 언짢은 거예요. 평생을 양심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막 사회 초년병으로 대학문을 나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꺾고 어떤 계층에는 아주 절망을 안겨다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지사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망설이지 말고 아주 쉽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지사는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로 특검 수사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남극에 위리안치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조 시절에 이 무법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왕이 이게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죄인에 대해서 위리안치형합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를 이게 순조가 제주도 서귀포에 위리안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치고 그 바깥을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지역 관할 책임자의 동의 없이는 그 바깥을 못 나가는데, 그 서귀포에 가면 추사의 그 유배지 흔적이 남아 있는데 8년을 위리안치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을 남극에, 그 추운 남극에 위리안치하겠다. 내가 임금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또 이랬습니다. 봉고파직하겠다. 이건 고위관직을 자리에서 파면하면서 그가 관리하던 창고에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벌을 준다. 그러니까 위리안치 봉고파직하겠다. 김기현과 이준석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 될, 결국 그 말은 대통령인데 될 이 지사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위리안치 봉고파직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갔다면 다음 사람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석 달도 안 돼 가지고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고 모신 김만배, 이 두 사람은 우선 당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이번 대선에 입후보도 못하고 지금 경선에도 못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길을 열어준 꼭지점에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퇴임한 직후에 김만배가 그를 모셔왔다. 왜 모셔왔느냐?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은혜를 입혔으니까 모셔온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그대가 왕이 되면 개국 공신 1등 훈작 자리를,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개국했을 때 개국 공신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정도전을 비롯해가 마찬가지로 당신이 대통령 때 결정적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아예 입후보가 딱 막히게 되는 아주 결정적 순간에 이를 구제한 게 권순일이고, 그리고 권순일이가 대법관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니까 그걸 모셔다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줬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은혜로운 일이냐. 이 지사, 이 두 사람을 훈 1등에 봉작해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갚을 것인가 물었습니다. 대답하시오. 이 지사, 그대는 9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대장동 개발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설계한 것은 성남시장 때 내가 한 일이다. 그리하여 5,5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
거둬들여 가지고 이걸 시민에게 환원했다. 이게 개발 역사상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시민에게 환원한 경우는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 뒤에 감춰진 게 뭔가 하면 화천대유 등 몇몇 사람들이 그 당신이 디자인한 공영 개발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이게 위험이 전혀 없는 그게 투자해가지고 당신은 고위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수익으로 이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지만은 이게 전혀 위험이 없는 아주 무위험 아니면 아주 저위험 그리고 고수익으로 이게 설계된 그래야 7천억 원 이상을 화천대유 등 몇몇 사람들이 갈라먹어 가지고 지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부스러기 돈을 먹기 위해서 무슨 특검 지낸 사람, 검찰총장 지낸 사람, 수원지검장 지낸 사람, 아이고 뭐 대법관 지낸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게 꼬여들고 판을 이렇게 만든 그 원조적 원인적 책임은 이재명 지사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벗어나려고 진중권 전 교수 말대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그 화천대유 있다가 퇴직하면서 50억 받았다는 게 알려지자 국민의힘당을 향해 가지고 시청자들 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 양해하십시오. 이놈들이 도적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도적대. 나 이거 참 이 지사 그랬죠. 손가락을 가지고 이놈들이 도적대라고. 도적대.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으면 국민의힘당이 도적대고 국민의힘당이 이게 대장동 게이트에 모태고 주범인 것처럼 들리게끔 얘기를 한다고. 그 진중권 교수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덮어 씌우기를 한다 이거지. 덮어 씌우기 명수라는 게 당신 이름 뒤에 따라다니지 않은 얘기야. 나 이런 얘기 참 하기 싫은데 뭐 정과 사범 기록 중에는 검사 사칭 범죄도 있고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가까운 멀지 않은 이 과거 지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일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에 이 지사 당신은 이번에 이 울타리를 당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야에서 또는 공격적인 유튜브의 말을 내가 빌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진영 안에 있는 우선 오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을 지나고 이번 경선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저는 민주당 의원 중에 이 양반 아주 고든 사람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이제 아시죠? 이게 특검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검찰 경찰 수사 이거 누가 믿겠느냐? 특검 가자. 그 말의 배경에는 당신이 올가미에 단단히 걸렸다는 뜻이죠. 유인태 전 의원, 그 당신 편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가령 이재명이 1원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밑에 사람을 잘못 썼다. 이 말은 자관 그 설계하는데 그 사람 밑에 사람들 시키고 결제했다 이런 뜻이죠. 밑에 사람을 잘못 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근데 그 말의 뜻이 1원도 받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이득을 보고 돈잔치를 하는 그 그룹에서는 이게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도 이 정치자금을 공개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되느냐.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건 성남시장이다. 그 이재명이 그 뒤에 경기도지사 선거도 치렀고 이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도 이 경선을 치렀다. 거기에 한 푼도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1원도 안 갔다. 이게 대한민국 상식에서는 이게 1원도 안 갔을 것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걸 유인태 의원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요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원표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우리 당에도 이 지사와 관련된 여러 증거와 이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지사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한번 회고해 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실제로는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지난 거의 4년여 동안에 주택 정책 25차례 정책을 이게 발표를 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에서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집 못 가진 사람은 영원히 집 못 가게 만들고 이제 대학을 나와 사회 초년병으로 취직한 젊은이들 가운데도 평생 집 갖기가 어려우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래하여 부동산 집과 관계돼 갖고는 완전히 국민을 구렁텅이 절망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어놨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손을 놓고 포기했어요. 요 며칠 전에 박수현 홍보수석이 공개방송에 나와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방법이 없다 자기들로서는. 자, 우리의 분위기를 주택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정권에서 이 승계하기 위한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선 당신이 대장동 스캔들을 일으키는 원조가 돼 있다. 이건 당신의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문정권 알아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잘 해결돼 갔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국민을 이게 확인 사살하듯이 부동산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오늘 이 화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사, 당신 밑에서 이 방송을 혹시 모니터링 했다고 한다면 이 내 말 지금까지 한 걸 참고로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또 하나의 부탁은 혼자서 거울 앞에 한 5분 동안 당신 얼굴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눈만 깜빡거리지도 말고 똑바로 정면으로 보세요. 제가 당신 모습을 보기에는 어제 저녁까지 본 당신 모습은 몇 달 전에 당신 모습이 아니야. 몇 달 전에 이재명이 하고 지금 달라져 있어.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이게 요새는 대형 화면에 이게 찰색이 아주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 초췌하고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표정이야. 얼굴이 변했어. 자세히 보라고. 요렇게 초췌하고 일그러지고 뭔가 쫓기는 이 표정으로 그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지금 남은 명예라도 건지는 방법은 민심에 석고되지 않은 것이다. 민심에 석고되지 않은 것이다. 나쁜 대통령 돼가지고 올가미에 씌워서 평생과 역사의 불명예스러운 지도자로 기록되기보다는 이쯤에서 그 석고되지 않다. 민심에 이 불붙은 민심에 석고되지 해서 그래요 용서를 빈다. 이러면 후일 역사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